이번화는 노잼으로 갈 뻔했는데 영철이 혼자 6인분 했습니다. 영철이 이 정도로 귀여운 사람인 줄 몰랐네요. 빌런인 줄 알았더만 극호감입니다. 눈치보다 편지를 바닥에 버리고 다음날 다시 획득하는 건 나는 솔로에서 처음 봅니다. 하필이면 걸려있는 옷에 부딪혀서 정숙에게 편지가 자동 배달된 것도 정말 신선했죠. 그리고 무슨 인테리어 장식 마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모쏠의 순수함을 보여준 것 같네요. 거기 앉아있던 건 편지를 영숙에게 줬기 때문에 순자에게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얘가 뻘쭘하게 왜 여기 계속 가만히 앉아있는 거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남자 출연자들 간단한 자기소개 리뷰와 앞으로의 상황 예측입니다. 첫 번째 영수입니다. 직업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이번 기수 남출 중에서 직업적으로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QR로 자기소개하는 건 굉장히 센스 있어 보였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이라 했는데 솔직히 왜 영자한테 꽂힌 건지 의문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정반대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1화 리뷰 영상에서 영수가 술자리 때 비언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철과 영수 중에 선택하려고 할 거라 했었습니다. 2화에서도 영수는 모쏠들 중에서는 그나마 좋은 비언어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충분히 상철을 제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 이상으로 한 명에게만 매달려 기회들을 모조리 놓치지만 않는다면요? 비언어라는 건 말의 내용을 제외한 표정이나 자세, 걸음걸이, 눈빛, 목소리, 발음과 말투, 태도, 용모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영수의 경우 비언어 중 목소리, 말투가 준수합니다. 상대의 호감을 결정하는 데에 시각이 55%, 청각이 38%, 말의 내용이 7%로 결정된다는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비언어인 것이죠. 이건 제가 방금 지어낸 게 아니고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발표한 심리이론으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그 연구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나 호감에 있어 비언어가 매우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낯설에 나왔던 출연자들 중에 외모를 제외한 비언어가 좋았던 출연자는 16기의 상철, 17기의 광수, 18기의 영수 정도가 있겠네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비언어가 좋았던 사람은 솔로지옥의 덱스, 하트시그널의 김현우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 19기의 영수가 저들처럼 좋다는 게 아니라 모쏠들 중에서 그나마 아주 조금 낫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영수가 직진하는 여성 앞에서는 여유로운 태도를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좋아하는 여성은 영수에게 호감이 떨어지고 다른 여성이 영수에게 호감을 가지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호입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 영호님은 가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자가 남자로 느끼기 매우 어렵다는 거죠. 짜장면과 탕수육을 야무지게 드시는 모습이 입술에 검은색을 묻히고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연상됩니다. 냉정하게 영호는 성격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외모나 말투, 목소리, 표정 그냥 모든 것이 별로입니다. 제가 볼 때 영호는 기본적으로 쫄아있으며 여자들이 봤을 때 찐따처럼 보입니다. 찐따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무슨 비보잉을 하시는데 많이 어설퍼 보입니다. 아무튼 여성들이 영호를 고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며 조금 분발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머리부터 좀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여성이 영호를 선택했다면 영호가 숙소에서 말벌을 잡던 모습이 영향을 끼친 거라 봅니다. 세 번째 영철입니다. 첫화 영철을 보고 빌런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화를 보고 극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기 출연했던 여성분들에게 끌림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여유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숙소에서 와리가리 무빙하는 것만 봐도 불안함이 느껴지죠. 1화에서는 비언어적으로 그나마 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매우 안 좋습니다. TV로 보는 영철은 극호감일 수 있으나 실제로 나솔에서 마주했던 여성들은 호감으로 느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순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으니 영철을 고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생산직이라 비하를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직이 여기 왜 나오냐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생산직을 비하해서도 영철을 욕해서도 안 되죠. 여자 출연자들의 직업과 급이 비슷하지 않다고 느꼈으면 애초에 같은 기수에 넣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공장에서 생산직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죄다 학벌이 빵빵하거나 전문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게 특이한 경우고 공장이나 생산직, 현장일은 그냥 평균적인 거지 절대 무시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40대, 50대 어른들 중 다수가 공장에서 일하십니다. 물론 20대, 30대도 많이 일하죠. 그분들도 나는 솔로를 볼 텐데 생산직이라 무시받는다는 걸 알면 속상하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뿐이지 안 좋은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나 상위 1%에 드는 연봉을 받는 직종, 서울대 출신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가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영철은 여자 숙소에서 안 좋은 비언어를 보였기 때문에 순자 말고는 다른 여성의 선택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튼 네 번째 상철입니다. 직업은 현장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안전관리자나 공사관리자인 것 같아요. 상철은 외형적으로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능도 있기 때문에 몰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본인의 가치를 깎아먹는 말들까지 같이 하기도 하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몇 번씩 합니다. 그 여파로 여성들의 가치 판단에서 후순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성들이 상처를 선택함으로 서로가 상철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출들이 영수와 상철을 놓고 판단 중이니 상철이 지금보다 더 가벼운 느낌을 준다면 영수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영식과 광수는 따로 다룰 내용이 없어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